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린한의원 이지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30년간 지금 이 업을 하셨잖아요. 환자들을 치료해주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저는 한의사니까 여러 가지 질환을 다 치료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바른 자세. 바른 자세가 되면은 척추가 이제 제 기능을 다 발휘를 할 수가 있고 그게 발휘가 되면은 물론 내장 질환 문제가 따로 있긴 하지만 척추 신경 지배를 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만 치료해도 효과가 있고 실제 자세가 바르게 된다면은 다른 병들이 이제 덩달아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자세가 중요하고 학생들을 보면은 진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앉아라 이렇게 보면 몸에서 다 틀어진 자세 흔적들이 다 나타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 이렇게 하고 있지 저렇게 하고 있지 하면 이제 따라오신 부모님들이 웃어요. 어떻게 잘 아냐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근육 상태가 좋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삐뚤어진 자세에도 금방 회복이 돼요. 그 회복력이 있을 때는 문제인데 회복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되면 이게 이제 굳어집니다. 그러면은 인체는 그 상황을 보상하기 위해서 한쪽이 오른쪽으로 쏠리면 반대쪽은 왼쪽으로 쏠려서라도 자기 균형을 잡게 돼요. 예를 들자면 왜 무도증 환자라든지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걸어 다니잖아요. 흔들흔들 하면서. 그러니까 발하고 눈은 거의 일자를 맞추고 가요. 이렇게 틀어져도 눈은 이렇게 정면으로 응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몸이 휘면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도 골반이 돌아가면 목 돌아가게 돼 있고 발 돌아가면서 목 어깨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하는 행동은 괜찮은데 어르신 주부님들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나물 다듬는다든지 이러면 못 일어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상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펴지지가 않아서 뒤로 등이 젖혀진 분, 앞으로 숙여갖고 목만 이겨내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세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굳은 상태로 이렇게 구루막 네. 끄는 어른분들 많으시잖아요. 분들 저도 원장님한테 처음 왔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 원장님이 그냥 이를 보시고는 평상시에 제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를 맞춰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세로 이 근육이 틀어진다든지 예, 뭐 굳음이 생긴다든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20여 년간 이 화장품 업을 하면서 뭐 피부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가를 끊임없이 연구를 했는데 저도 결국에는 이 피부가 좋아지려면은 순환이 잘 돼야 돼요. 혈색이 좋다. 즉 혈행이 좋아야지 피부가 좋아지는데 혈행이 다니는 길들이 굳거나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결론을 내린 게 건강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지려면 일단 몸이 틀어짐 없이 교정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진짜 바른 자세. 이제 그 부분이 정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질환이 생긴 고객님들을 보시면 어김없이 그 부위에 근육이나 뼈 쪽으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팔에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팔이 안 올라간다든지. 예. 그래서 오늘 원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틀어지거나 굳거나 하면 피부나 이렇게 건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목부터 할까요? 목하고 얼굴, 목하고. 목을 이렇게 이제 얼굴, 머리를 받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되게 무거워요. 그렇죠. 한 4, 5kg 된다 하더라고요. 이 무거운 머리를 앞에서 잡고 있고 뒤에서 잡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승모근이 뒤에서 또 이렇게 등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앞에서는 넘어가지 않게 목비근, 흉쇄요들근이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세, 나쁜 자세, 턱을 갠다든지 이게 옆으로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울인다든지 목을 기대고 이래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쩌다가 잠깐은 괜찮은데 늘상 하는 행동. 특히 왜 컴퓨터 하시면서 하다 보면 워드 치다가 몸이 이렇게 수그러지잖아요. 맞아. 이제 목이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거북목이 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근이 압박이 되면은 이게 턱 관절에 있는 교근 그리고 측두근까지 긴장이 돼요. 그러면은 흔히 뇌압도 올라가고 여기 경동맥을 누르니까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게 동맥이 뛰어요. 우리가 죽었나 살았나 할 때도 이렇게 눌러보죠. 이러면 이 동맥이 뛰는데 이게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압박을 받게 되죠. 압박을 받게 되니까 허혈이 떠서
이제 뭐 눈에 충혈도 오고 그쵸, 얼굴도 그쵸, 붉어지고 그쵸. 그리고 혈행이 100% 다 못 올라가니까 결색도 나빠지고 거칠어지고 탈모도 와요. 네, 탈모도 오고 또 탈모 이전에 모발이 약해지고 색깔도 연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약한 부분에 따라서 그런 각각의 문제로 가고 더 심하면 시력이 확 떨어진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부 질환하고 늘 이제 한 20여 년을 이래 봤으니까 오히려 내가 그 피부와 매치시키는 부분보다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 얼굴색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달라져야 이비인후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좋아집니다. 맞아요, 아까 말한 맞아요. 비염, 중이염 이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그쪽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코, 눈, 귀 이래 한 부분에 한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세가 좋아지고 체형이 좋아지면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좋아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바른 자세 중에서 첫째 이제 얼굴부터 시작하면 얼굴에는 이제 턱인데 편측 저작 한쪽으로 씹는 분들 많아요. 이쪽으로 씹으니까 훨씬 씹기가 수월하고 음식 맛이 더 있고 한쪽으로 씹으면 불편한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씹어요. 왜냐면 먹는 데 집중을 하니까 음식을 씹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맛을 느끼면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내가 이쪽하고 저쪽 오른쪽 왼쪽을 씹었을 때 이게 다르게 느껴지면은 저는 그거를 환자분들한테 불편한 쪽을 먼저 씹어 보시라고 해요. 물론 당장 뭐 충치라든지 신경염 때문에 아픈 분들을 빼고 그러면 한쪽을 씹어서 불편한 거를 하다가 이제 좀 즐기거나 씹기 어려운 거는 잘 씹는 쪽으로 가서 씹다가 다시 돌려서 씹는. 그러니까 씹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게 이제 나아지면 이제 양쪽으로 고루 씹는 방법을 권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우리 한쪽을 자꾸 씹다 보면은 이게 얼굴이 처집니다. 그리고 이게 턱관절의 힘이 엄청나게 힘세요. 강도를 당했다든지 뭐 그런 응급 상황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는 확 깨물어 버리면 절대 안 될 수준으로 이 힘이 센 거예요. 제 기억으로 한 1톤 가까이도 와. 그 순간적인 힘이 들어간다니까 한쪽에 계속 힘을 주면 한쪽이 처지고 힘을 덜 쓰는 쪽은 밸런스가 깨지게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 비대칭이 오겠네요. 한쪽으로만 비대칭이 씹어지면 와요. 한쪽은 짧아지고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외상 다쳐가지고 뭐 어디 목이나 어깨나 얼굴이나 어디를 다쳐서 삐뚤어지면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인지를 하기 쉽죠. 내가 다쳤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부정교합이라 해서 치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픈 마우스도 있고 뭐 클래스 1, 2, 3 해가지고 이제 치과 부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건 어떻게 돼? 치과 치료가 이제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요런 경우도 주변에 있는 턱은 여기 있는 교근 그리고 여기 측두근 이래 측두근 한 요 정도 됩니다. 제 손이 가 있는 이 측두근의 밸런스만 맞춰줘도 교합이 좀 나빠도 제 경험으로는 치료를 해보니까 이게 또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혈색이 좋아지고 한쪽으로 씹거나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씹게 되죠. 씹을 때 이러면서 씹진 않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씹으면 씹다 보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입이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짧아지면서 여기 있는 목비근 두 줄기가 있는데 여기가 굳으면서 이 턱도 커집니다. 턱도 커지고 또 커지니까 불편해서 이게 또 내민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나이가 들면 이 얼굴형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넙저대해진다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네요. 그게 크게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이 턱관절을 영향을 주고 이를 깨문다든지 신경 쓰면 우리가 이를 저절로 깨물고 뭐 있어요. 일할 때 입이 힘들어가죠. 그 스트레스가 또 턱관절의 원인이 돼요. 근데 너무 예민한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갈수록 사가게 돼요. 이게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목하고 이 부분이 치료가 되면 얼굴이 올라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미용 치료를 한 건 아닌데 예뻐집니다. 실제로 이제 저 포함해서 저희 몇몇 지인들이 지금 원장님한테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아무도 얼굴 치료를 받은 분이 없어요. 지금 척추하고 고관절 위주로 치료를 다 받았는데 전부 얼굴이 올라붙었어 지금. 한 분은 뭐 이게 눈도 처지고 이 비대칭 있으신 분들도 눈이 이렇게 정상 범위에 이게 선이 맞춰지고 기본적으로 전부 다 얼굴이 좋아지고 올라붙었어.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전골요법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는 골반 쪽. 그쪽
앞쪽을 다스려서 척추를 바로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턱관절에 영향을 받는 게 경추 1번, 2번, 뭐 조금 나아가면 3번까지 영향을 받는데 그 부분은 골반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 골반 쪽 허리가 아프셔서 치료를 하니까 그게 나아지면서 실제 제가 목도 조금씩은 치료를 하는데 요게 이제 맞춰져 가면서 스스로가 몸을 돌리는 거예요. 몸은 스스로 자연 회복력, 자가 치유력이 없으면 사실은 치료를 맞아요.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의사 맞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좋아도 환자가 몸에서 받아주질 못하면 치료가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들도 이제 치료하시면서 그 부분들까지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맞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턱하고 목, 얼굴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실제 뼈도 이렇게 얼굴도 아래 위 옆으로 다 운동을 하거든요. 그 잡고 있는 근육들이 이제 제자리로 가게 되면은 제자리를 찾게 돼요. 회복 능력 있는 게 참 신기하면서 그죠. 보면 지금 제가 솔직히 같이 왔던 지인들은 뭐 진짜 이렇게 틀어졌거나 정말 일반 치료로 안 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의료법상 이게 지금 임상 사진을 못 올린답니다. 나도 참 안타까운데 드라마틱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얼굴이 좋아졌고 얼굴 비대칭이라든가 이런 선들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도 이쪽이 많이 처지고 그리고 저는 혈색이 좀 밝아졌다 해야 되나? 또 피곤하면 다크도 심하게 내려왔는데 그런 것들도 좋아지고 또 이런 게 풀리니까 잠 일단 너무 잘 자고요, 요즘에. 그래서 저도 이제 원장님한테 치료도 꾸준히 받으면서 지금 계속 느끼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게 지금 계속 우리 틀어진 거 고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원장님하고 우리가 이래 바른 자세에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목, 턱 쪽으로 했는데 부위별로 계속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돼야지 우리가 또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피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나올 거니까 원장님하고 영상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함이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움의 기본은 항상 건강이고 맞아요. 바른 자세예요. 맞아요. 자세가 발라지면 다른 기능들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로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